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IT 엑셀 41번째 강의 최신 기출 문제 11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11회부터는 기본 설정과 일작업의 표작성을 생략하고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 많이 하셨으니 여러분들 모두 무리 없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혹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이론과 만족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성이 다 되셨으면 이제 조건부 서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대출 도소량이 200 이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거죠. 대출 도소량이면 여기 G열이 기준이 되네요.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클릭을 하시고 대출 도소량을 첫 칸 찍으시고 F4 꼭꼭 누르신 다음에 200 이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다 하셨으면 이제 저희 바로 2작업으로 가겠습니다. 2작업은 1작업 시트 복사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목표가 찾기랑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작업에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열 너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목표가 찾기랑 항상 똑같죠. 밑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에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H11셀을 선택하시고 이용자 수의 전체 합계를 구하셔야죠.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이용자 수, 책 읽기에 대한 이용자 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모두를 하시고 D자 누르셔서 뒷섬 함수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주요 활동부터 이용자 수까지 하시면 되고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입니다. 그럼 4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책 읽기죠. 주요 활동 책 읽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뭔가 값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하셔야 되니까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읽기 이용자 수 전체 합계가 12000이 되려면 풀리움의 이용자 수 여기죠. 자, 그럼 커서 두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가셔서 수식 셀은 여기 선택하시고 찾을 값은 12000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풀리움의 이용자 수니까 여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바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목표가 찾기 끝났고요. 바로 고급 필터 가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주요 활동이 체험 활동이거나 제출 도소량 그러면 여기 주요 활동이랑 대출 도소량을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주요 활동이 체험 활동이니까 체험 활동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복사하셔서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나죠. 그러니까 한 칸 내려서 6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따라서 뭘 가져오시는 거죠? 도서관명, 관리자, 도서 보유량, 그 다음에 제출 도서량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찾기가 있는 것은 여기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맞는지 봐주시고 조건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 이렇게 들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3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3작업은 정렬과 부분함이죠. 1작업 시트를 복사해서 3작업에 B2에 붙여놓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1작업에 오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3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렇게 열 너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의 부분합은 정렬 먼저 하셔야죠. 정렬은 여기 보시면 여기네요. 여기 주요 활동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주요 활동 여기 첫 칸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서 내림차순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체험활동, 책 읽기, 영상, 체험활동, 책 읽기, 영상. 네, 잘 정렬됐고요. 그 다음에 커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바로 오른쪽 끝에 가셔서 부분합 가신 다음에
첫 번째 여기는 주요 활동 선택하시고요. 도서관명의 개수, 그러면 도서관명 선택하시고 요건 빼주시고 개수,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부분화 가셔서 이번에는 이용자 수의 평균입니다. 도서관명 빼주시고 이용자 수의 평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깨진 거는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이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 순서가 맞는지 잘 봐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여기 개요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룹 페이지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부분합 끝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4작업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첫 번째 가로축 보셔야죠. 풀이음과 문구니까 여기 도서관명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수랑 대출 도서량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용자 수랑 대출 도서량. 자, 그럼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세로막대에 가셔서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두 개를 빼셔야 되니까 제목을 보시면 책 읽기랑 체험활동, 책 읽기랑 체험활동이니까 여기 보시면 영상 두 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 영상에 해당되는 한마음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공간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이동 가셔서 플래시토로 하시고 제사 작업 확인 누르시고요. 순서 꼭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1작업 내용 이용하였고 4작업 하셨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이죠.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여기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에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굴림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하죠. 네. 그 다음에 질감은 파랑 박엽지입니다. 서식에서 파랑 박엽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흰색 배경 1이죠. 안쪽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여기 제목 써주시고 굴림의 굵게 20 흰색의 테두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제목 지우시고요. 글씨 써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셨으면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 도서장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자, 막대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대출 도서량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모양이 맞는지 봐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을 세모로 크기 10, 그러니까 선을 2번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페인트 통에 표식에 가셔서 표식 옵션 세모였죠? 네, 세모 해주시고 크기 10.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주셔야죠. 레이블은 이번에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보시면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죠. 네,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대시에서 파선 해주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을 참조하셔야겠죠. 자, 보시면 선을 넣으셔야죠. 자, 선택하시고 선 넣어주시고요.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선 넣어주시고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봐주시면 됩니다. 0부터 4,000까지 500씩 네, 기본축은 됐고요. 보조축은 0부터 800까지 200씩 여긴 다르죠. 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800까지 기본값은 200씩으로 네, 이렇게 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내명을 변경하셔야죠. 가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편집 가신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계열 이름 쓰시고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대에 맞게 전체적으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 두께 바꾸셔야죠. 막대를 더블 클릭하셔서 간격 너비는 75 엔터 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그려볼게요. 서식에서 도형에 가셔서 두 번째 여기 설명선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글씨 색은 검은색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 가운데 자,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를 보시면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계산 문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6번부터 할게요. H14셀을 선택한 도서관명에 대한 이용자 수, 도서관명의 이용자 수, 도서관명에 대한 이용자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고요. 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 참조 범위는 도서관명에서 이용자 수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자, 6 하시고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요 이용자 수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체험활동 이용자 수 합계 정의의 이름 이용자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sumIf. 주요 활동에 보시면 여기 체험활동 있죠? 이 체험활동에 해당되는 이용자 수만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sum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체험활동,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이용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십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책 읽기 대출 도서량 평균. 책 읽기의 대출 도서량.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주요 활동부터 대출 도서량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출 도서량이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습니다. 3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주요 활동 책 읽기. 네, 그럼 확인 누르시면 평균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서 보유량 평균 이상 도서관 수 돼 있습니다. 결과값에 개자 붙이시는 거고요. 카운트 if랑 에버리지입니다. 도서 보유량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 그 평균보다 큰 값이 몇 개가 있냐 그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구하셔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만점 특강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셔야겠죠. 이렇게 범위 선택하셔서 평균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잘라서 저희 카운트 if에 갔었습니다.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뭐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평균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 연산자를 하셔야지 인식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위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요게 앞에 이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개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순위입니다. 대출 도서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신 거고 랭크 EQ 대출 도서량은 여기죠. 여기에 대해 순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불러오시고요. 자, 첫 번째 숫자는 요 대출 도소량,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이라 생략하셔서 내림차순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시 없지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간일입니다. 관리코드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화토, 그 외에는 월금, 주어진 함수는 if랑 미담수입니다. 관리코드의 네 번째 글자,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담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담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선택하시고 네 번째 한 글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있는 한 글자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드를 잘라서 if 함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고 논리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가져온 미드가 1과 같으면 는 큰 따옴표 문자니까 큰 따옴표 양쪽에 해주시고 1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게 맞으면 화에서 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게 틀리면 그 외에는 월금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동 치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시업 치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함수 부분에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과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면 되고요. 함수 부분의 정렬은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문제를 보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쉽게 풀고 A등급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